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현충일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일요일이 엊그저께였는데 또 하루 쉬고 또 휴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디 장거리로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부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주식을 하고 있고 또 방송도 하고 하다 보니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못내 아쉬웠던 이번 휴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가지고 연휴가 좀 많았는데 이게 아마 7월까지의 마지막 연휴인 것 같아요. 휴일인 것 같아요. 자, 최근 시장 보면은 매우 좋았죠. 그러다가 뭐 일부 반도체 종목에서 소강 상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또 2차 전지 섹터 뭐 나름 괜찮은 모습이지만은 예전과 같은 탄력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도 개별 종목 하나하나 또 따로 봐야 돼서 요즘 시장은 뭐 좋은 모습이지만은 나름의 좀 저는 약간의 계륵 장세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월요일 시장 을 봤을 때 양시장 다 거래대금이 소폭 더 줄어들면서 사실 대형주의 수급이 몰리고 중소형주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은 모습에서 최근에 시장에 강세를 보였던 뭐 IT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힘이 빠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된 뭐 변압기라든지 또 월요일 날은 뭐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조선주들, 즉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경기민감주 쪽에서 또 강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종목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혹은 시가부터 이런 쪽에 포지션을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답답함을 느꼈을 수도 있는 월요일의 장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월요일 날 뭐 매매도 거의 많지는 않았어요. 네, 계속 보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정도라든지 뭐 3S라든지 또 애플 관련된 이 기대감이 이제 메타버스 아무래도 XR, VR 기기다 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종목군들이 장주에 한번 강하게 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안에서 뭐 짧게 매매를 했을 뿐 나머지는 뭐 그냥 시장 관망 정도 하는 흐름에서 일단 월요일 시장을 대응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장 보면은 글로벌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신고가를 쳤죠. 네, 애플 비전 발표를 앞두고 신고가를 치면서 일단 음봉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서 주가가 더 치고 올라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나스닥의 단기 고점 내지는 이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애플의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반도체 관련해서는 현재는 엔비디아발 이 실적 기대감과 AI 버블에 대한 이 기대감 등이 단기적으로 강하게 끌어올렸다면 또 이후에는 항상 실적과 수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에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보이고 3분기 다시 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긴 호흡을 가지고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천천히 보면서 개별 종목, 개별 이슈가 있는 뭐 시장에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트레이딩 전략을 한 이번 주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고 가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다음 주면 FOMC 일정이 있는데요. FOMC 일정에서는 이제 호재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이라는 이 재료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뭐 개별적으로 뭐 종목에 크나큰 뭐 호재라고 말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에서 제약바이오를 끄집어 올려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뭐 카페 가입 관련해서 뭐 이벤트 이제 할인 이벤트는 마감이 됐고요. 그 이후에 질문을 주시는데 그냥 그 날짜 맞춰서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 뭐 생각 있으시면 다음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평상시대로 가입은 받으니까 그 가격대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가입비 정도는 못 뽑겠습니까? 뭐 그런 생각으로 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자, 애플 비전 프로 발표에 신고가 이후 차익 매물이 일부 출현되는 모습이고 미국의 부채 한도 모멘텀은 만료가 됐기 때문에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는 더 이상 시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단기 시장 소강 상태 진입 가능성도 일부 염두에 두면서 강한 종목군들 위주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금요일 시장 보면은 뭐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 다 뭐 시가는 뭐 일부 갭을 들고 조정을 보였다 올라가고 뭐 아주 작은 폭에서의 변동성만 좀 보이다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아주 적은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었는데 삼성전자가 일부 밀리고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밀리고 SK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나머지 뭐 조선주라든지 인프라 종목군들이 아무리 올려도 지수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시장은 약간 소강 상태에서 좀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부터 시작된 엔비디아발 실적 서프라이즈에 기반해서 5월 말까지 반도체 주가 힘차게 달려와준 가운데 일단 요 며칠 미국의 반도체 섹터가 힘이 많이 빠지는 느낌을 조금 받고 있습니다. 애플 또한 신고가를 치고 일단 음봉을 보인 상태에서 뭐 애플이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를, 그리고 엔비디아의 강세가 지속될지 여부를 보면서 테슬라의 최근 지속적인 우상향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큰 틀에선 이러한 종목군들 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시황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국내 증시는요, 올해는 미증시 영향에 의해 시가 갭 출발을 하였기 때문에 장초반 2차전지, 그것도 리튬 보고서가 좀 나왔죠. 칠레에서 2031년도 되면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데, 더해 어반 리튬에서 약간의 호재성 공시를 좀 내면서, 공시라고 해야 될까요? 기사를 내면서 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2차전지가 오전에 좀 시장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이 있는데 딱 그 정도 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시장을 보면요, 뭐 지난주 변압기 그리고 전일 뭐 미국의 인프라 섹터 강세에 따라서 국내 뭐 인프라라든지 뭐 조선 섹터가 월요일날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외에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소강 상태였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조금 둔화되는 느낌과 애플의 애플비전 공개 이후 차익 매물 출회 등은 그리 좋아 보이는 시그널은 아닐 수 있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종료에 따른 일시적인 모멘텀 효과는 이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큰 폭의 상승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의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시장 지수를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둔화하고 뭐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겠죠.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군들 말 그대로요. 지수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사실은 들어가봤자 지금은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증시를 이끌고 있는 이쪽 뭐 이슈 말했고, 대신 거래대금이 장중에 빵빵 터지는 종목군들은 사실 날마다 나옵니다. 날마다 나오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매매 기준점만 있으면은 지금의 시장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글을 조만간 카페에다가 쓰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시장이 변해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매일같이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매일같이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변해도 시장이 변해도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사실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정부의 금요일날 월요일날 양자암호 일정의 엑스게이트가 상한가에 일부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고, 그 외에는 뭐 최근 미국의 이 AI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사실 이쪽 부분은 월요일날 전혀 저는 따라잡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마가 워낙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따라잡지를 못했던 것 같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 위주에서 지금 관찰을 하고 눌림이 온다면 눌림을 좀 하는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양자통신 관련해서는 이번 주 목요일이죠. 8일이니까 SKT에서 양자암호폰 출시와 정부의 7일날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단은 뭐 월요일날까지, 그러니까 수요일날까지 뭐 갭까지는 만들어주지 않나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전지의 경우 테슬라 주가가 최근 지속 강세이기 때문에 쉽게 깨지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한 종목 이렇게 이번 하락 파동에 좀 저희도 스윙으로 그냥 들고 와서 아직까지는 매도를 포지션을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보유하신 거 지속 홀딩 하시고 조정시는 매수 관점에서 계속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IT 반도체는 현재로서는 저는 이수페타시스 딱 한 종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깊어진다면 아비코전자 정도 관심 갖고 있으며, 시간 외에 강세를 보였던 프로텍 흐름 정도 예상해 볼 것 같은데요.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얘도
레이저 본딩 장비를 하는데 엠코라는 회사와 이 계약으로 묶여 있어서 그간 판매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이 판매가 개시가 될지 안 될지 사실 그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 아시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과거 그런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에 뭐 제2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띄우면서 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었는데 그런 비슷한 흐름 정도가 예상 정도 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시가의 갭이 높게 뜨는 종목은 시가에 잡는 게 아니라 시가에 못 잡아서 걔가 더 올라갈지언정 나는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습관이 제대로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시세에 매몰되게 된다면은 그런 올라가는 종목의 추격 매수 이후에 떨어질 때 물타기 그리고 올라가면서 순절 끝났더니 주가는 급등하는 현상 이런 게 다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다음 주 11일 날 삼성전자의 2나노 공정 발표가 있습니다. 뭐 관련해서 금요일 날 월요일 날 또 3S가 좀 움직였는데요. 이런 쪽 계속 지켜는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주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벤트는 계속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섹터는 일단 흐름이 다 좋기 때문에 보유한 상태에서 그냥 끌고 가버리는 전략으로 보면서 대충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된 바 조정은 쉽게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너무나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전부 다 매도를 진행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통상 그래요. 일정이 오면은 그 일정에 보통은 셀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의 무게를 이겨낼 만한 개별 종목에 이 호재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종목 하나가 히어로 종목으로 변신을 해서 전체 그 업황과 이 테마군을 형성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죠. 최근에는 바이오마커 중심의 루닛, 뭐 뷰너, 뭐 이런 쪽이 그냥 시장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일반 바이오텍이 조금 약한 부분이 거기에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대신 6월 5일 이후에 바이오 관련된 일정이 없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6월 말 7월 8월 줄줄이 바이오 일정이 있고 금리의 인상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한 종목은 또 눌려준다면 저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잘 사야 되겠죠. 또 AI, 로봇 섹터 등은 굉장히 트렌드한 섹터로서 변동성이 크기도 하겠지만 하락시 관심을 갖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이제 또 재탕 기사가 좀 나오면서 뭐 맘 AI라든지 종목군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이번 주 9일날 오픈 AI CEO가 방한을 합니다. 뭐 중소기업과의 간담회 일정이 있는데 사실 마음 AI가 오픈 AI 부사장이 갔기 때문에 상당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미 다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저희도 보였던 분들은 전부 다 매도 의견을 좀 드러나서 다시 들어간다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외에 자동차 수출 폭발적이기 때문에 부품주들은 쉽게 죽지 않을 것입니다. 조정을 볼 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 뭐 지금의 이 주가의 위치가 괜찮은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뭐 종목군들은 무수히 많은데 그 많은 종목군들은 다 일일이 언급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좀 핵심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올렸고요. 자, 그 애플 비전 관련해서 사실 제가 월요일 날 장전에 이제 그 라이브 방송 관련해서 이제 다 코멘트를 했던 게 3S 그다음 맥스트 뭐 등등 이쪽하고 메타버스 쪽 계열하고 뭐 등등 이렇게 좀 봤었는데요.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일단은 금요일 날그 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유니티 소프트웨어가 추가 급등을 하게 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이 관련 종목군들을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국내에 메타버스 관련된
엑스포가 하나 있습니다. 14일부터 다음 주 6월 14일부터 메타버스 엑스포가 좀 진행이 되는데 뭐 이번에 한번 올랐다가 좀 밀린 이후에 뭐 주말 혹은 다음 주 주초에 다시 메타버스 종목군들 한번 되돌림 파동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면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의 관련주는 금요일날 뭐 KT 알파라든지 KT 계열의 종목군들이 뭐 뒷북 치면서 좀 올라왔는데 뭐 시가 고가에서 저는 끝날 것 같고요. 시가 고가에서 끝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저는 모멘텀이 있거나 그런 종목군들이 좀 금요일 월요일 날 시간에서는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 시간에서는 좀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해외 차트 먼저 좀 보면은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좀 강하게 흔히 말해서 볼벤을 뚫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흐름을 좋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죠. 이러한 저항 구간에서 정확히 좀 맞았는데요. 어디까지 밀려 내려오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금요일 어제 애플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네, 넘기고 신고가를 낸 다음에 일단 차익 매물이 좀 쏟아졌는데요. 애플 비전 자체로만 보면 또 메타버스 생태계라고만 본다면은 기존의 이 메타스퀘어와 저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그거보다도 좀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개념 정리를 아주 잘해 놓은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말 그대로 이 메타버스 게임이 아닌 컴퓨터다라는 거, 스페셜 공간 컴퓨팅 개념을 보급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뭐 당장은 모르겠죠. 당장은 모르겠지만은 애플의 이 VR, XR 고글에 들어가는 이 카메라 모듈 수가 벌써 12개에다가 이 이미지 센싱 모듈이 5개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건데 이 고영량 또 이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강력한 반도체가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커질 시장을 우리는 상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게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많은 카메라가 들어가고 있다. 즉 카메라의 개수가 엄청나는데 만약에 이 자체가 정말로 돌아다니는 컴퓨터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라면은 이 또한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 저는 이 애플의 영상을 보면서 딱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딱 그 느낌을 받았다 정도 해서 이번 애플발 네, VR 기기에 대한 코멘트를 이 정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내 업종을 보죠.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 저항 구간인데요. 여기서 뚫고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좀 밀렸다 올라갈 것이냐 저는 조금 이렇게 숨고르기를 하고 가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쌍봉은 그릴 걸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고 있고 코스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가 꺾이지 않는 힘이 있다면은 뭐 2800도 문제가 없는 거지만은 삼성전자가 못 가게 되면 2700 뭐 그 전에 꺾이고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마 6월 11일 이나노 공정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대형주들 하나하나 좀 보면서 넘어가면 삼성전자 이제 5일선 타고 가고 있죠. 거의 급등주 수준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가고 있습니다. 7일날 일단은 삼성 창립 30주년 플러스 한종희 부회장이 이제 스마트싱스 관련해서 뭔가 발언을 일단은 예정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자체로는 뭐 급락이 떨어지면은 바로는 안 죽을 겁니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패턴은 이음봉 이후 반등, 강력한 개파락 이후 반등, 이음봉, 사음봉 이후 반등 뭐 이런 흐름으로 아마 가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관심을 가진다면 첫 5일선 라인 혹은 첫 11선을 뭐 이탈하는 라인 뭐 이렇게 기준점을 좀 잡고 보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굉장히 궤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IT 반도체는 이수 페타시스 하나 좀 본다라고 했는데요. 5일선 깨질 때까지는 계속 좀 보려고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음봉을 잡아먹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들어가겠다라고 좀 언급을 좀 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뭐 오전에 좀 밀렸을 때 들어가서 뭐 하고, 여기에서 여기 돌파할 때 따라 붙어 가지고 VI 살짝 전에 전량 매도를 하고 일단은 나왔습니다. 이 구간을 좀 못 먹은 게 좀 배가 좀 아프고요.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한 게 좀 배가 아픈데, 뭐 그래도 계획된 매매 자체로는 뭐 만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5일선이 가다가 또 꺾이게 되면 또 급격하게 좀 꺾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밑에 구간에서 아마 먹을 자리가 저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의 IT 반도체 대장은 아비코다, 아니 이수 페타시스다. 명확하게 그거 하나만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대장격인 아비코 전자 또한 이 급등을 나왔던 구간들 지켜보면서 좀 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본다면은 15,000원, 500원 뭐 언저리 정도 본다면 한번 관심권에 두고 한번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IT 반도체는 일단은 이렇게 두 종목 속에서 프로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저는 프로텍을 예전에 몇 번씩 좀 매매를 했던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프로텍, 일단 프로텍이 시간 외에서 9% 정도, 거의 상가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레이저 셀 장비 중에 이제 본딩 장비라고 하는데요. 특허 계약이 풀려가지고 이제 공급을 가능하게 해주는 내용은 긍정적입니다. 근데 이게 5월 달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서 시가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을 저는 좀 볼 것 같고요. 갭 상승 출발 이후에 지지된다든지 뭐 매수세 좀 강하게 유입된다든지 한다면 한번 봐볼 의향을 가지고 좀 봐볼 계획이네요. 자, 2차 전지 보죠. 에코프로부터. 최근에 에코프로를 보면은 사실 별로 재미가 없네요. 종목이. 에코프로만 놓고 보면은 주가가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어서 지금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모습이고, 오히려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강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시장은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죠. 여기서 더 올라간들 저는 더 못 갈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가기는 좀 어렵겠다. 밸류로 따지고 본다면은 가긴 좀 어렵지 않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리튬이 좀 강하죠. 특히 강원에너지가 거의 18,000원에서 벌써 이 정도 올라왔으면 50%의 상승이 벌써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애가 반등이 시장에서 강원에너지가 제가 볼 때는 가장 2차전 내에서 강하기 때문에 강원에너지 흐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어반리튬이라든지 군데군데 뭐 이슈를 동반해서 좀 올라오는데 모르겠네요.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은 금요일날 일단 거래가 많이 터져서 눌림 매수 정도 흐름 좀 보면 어떨까 정도, 강하게 뭐 돌파한 구간이라든지 뭐 여기까지 밀리게 된다면 하단에서 좀 봐본다든지 뭐 트레이딩 성격에서 좀 볼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엔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단기로는 사실 75,000원을 뭐 계획해 놓고 이제 이렇게 매수를 해 놓은 상태인데, 오히려 이 상태에서 더 올라가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홀딩 전략으로 좀 더 윗구간을 바라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저점 대비해서는 30% 조금 덜 올랐는데요. 한 지금 한 15%, 17% 정도 수익권을 가고 있는데, 여기서 급등 한 번만 나와주면은 30% 정도 수익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버텨보는 게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좀 더 버텨보는 게 좋아 보인다 생각이 들고, 금요일날 이제 이수 스페셜이 좀 아래꼬리를 잡고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이걸 넘기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돌파를 못 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인지라 그런 점은 체크를 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I 쪽 마음의 AI가 사실 이 구간 이후에 좀만 더 떨어지기를 저는 굉장히 바랬던 사람인데요. 계속 좀 올라가서 사실은 좀 굉장히 아쉬움이 많네요. 종목 자체가 일단은 거의
27,000원대부터 여기도 지금 20%가 좀 넘었죠. 그리고 이 앞에 강력한 매물대인데 만약에 이 매물대를 뚫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고민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뚫어주면은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금요일 날이 종목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좀 들어가서 손절하고 시간 외에 사서 거의 뭐 본절로 좀 나왔던 것 같네요. 추격 매수를 저도 모르게 손이 빨려 들어가듯이 추격 매수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할 게 아니었는데 매매를 좀 해가지고 약간의 손실을 좀 보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자, 양자암호 관련해서 엑스게이트가 스톡옵션 관련해서 이날 급락이 한번 나왔을 때 이슈가 뭐였냐면은 지분의 이제 2.5% 정도가 이제 추가 상장 이슈가 좀 생기면서 좀 급락을 맞았는데 이때부터 좀 바닥을 돌리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일단 강력한 상한가긴 하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켜놓은 보대, 네, 지켜놓은 보대. 지금 이렇게 올라왔구나 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양자암호 쪽이 올해 6월 달에 정부의 정책이 있는 부분이라 미리 들어가서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가 버린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 버린 것 같아서 이쪽은 조금 애매하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로봇 섹터 한번 보면요. 일단 핵심은 이제 가장 가까운 이슈가 이제 뉴로메카 정도 되겠죠.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IPO 관련된 재료가 시장에 제공을 해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가 나오게 된다면은 뭐 뉴로메카가 가장 이제 비슷한 흐름이라 이 5일선이라든지 1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는 전략 혹은 뭐 트레이딩 전략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말 그대로 하나의 추세죠. 지금 이렇게 추세를 그려놓고 보면 지금 이 추세를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추세를 넘길 때는 뭐 재료가 나와서 넘기고 그 다음에는 쌍봉 맞고 저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로봇이 지금 유의미한 흐름 정도 나와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백광산업 여기서 급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하단 언저리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넘겼고 뭐 단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런 구간을 넘기면서 시세가 나온 거잖아요. 항상 지지와 저항 라인을 신경을 쓰면서 적어도 반등은 나와 주겠다 라는 관점에서 좀 백강산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구간에서 돈이 제법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곱게 죽기는 어렵겠지 라는 생각으로 좀 트레이딩 영역에서 좀 지켜볼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 루닛하고 이런 영상 의료 AI 쪽 추세가 좋기 때문에 계속 돌려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지금 뭐 명확하게 시장의 테마를 두기가 쉬운 장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이쪽이 맞으니까 이쪽을 강하게 투자하십시오. 이쪽이 답이니까 이쪽으로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기에는 최근 종합주가 지수도 그렇고 종목군들의 위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싸게 사야 또 끌고 가고 혹은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강력한 모멘텀 구간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에 힘을 실어서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뭐 변압기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변동성이 약해서 단타로 보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군들은 제가 차라리 언급을 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은 참 좋네요. 시장은 좋고 그리고 오브젠이라는 종목도 바닥을 상당 부분 많이 지지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에 AI가 나오게 된다면 오브젠이 대장일 것이다 정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하단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말 남은 연휴 즐겁고 네, 보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